안녕하세요, 창기올림입니다. 오늘은 중국 난지 얼마 안 된 건물인데 원가 수준 이하로 아주 금매,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1년 전보다 약 5억 정도는 빠진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기도 하고 어젯밤에 눈도 많이 왔지만 그래도 빠른 소식 전하고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1층은 상가 2개 호실로 되어 있고 출입문도 각각 1개씩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측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장은 앞에 1대 그리고 측면에 2대가 가능합니다. 이쪽 부분은 1조권 때문에 조금 깎인 모습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주인 세대의 테라스 형태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없이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치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모양을 보면 6m, 4m 도로에 있는 코너 건물임이 확인되시고 2호선 신대방역 1번 출구까지 거리는 350m, 걸어서 7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건지 위로는 도림천이 흐르고 있어서 산책이 가능하고 그 건너편으로는 보라매 병원, 공원, 롯데백화점 등이 위치해서 인프라도 아주 훌륭합니다. 아래로는 관악 신사시장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아주 장점이 많은 건물입니다. 내부를 보시면서 그리고 나와서 그 장점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건물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50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2023년도 6월 1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매매 가격은 28억이고 월세는 915만원, 실투자금 약 3억으로 인수가 가능합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1층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지하에는 원룸호실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미끄러워서 바로 주인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조금은 포인트로 보셔야 될 부분이 마감재나 인테리어를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복도 벽면, 바닥, 내부 가구 이런 것들 말이죠. 1층에는 상가 2개 호실과 원룸호실 1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꽤나 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고 아시겠지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한 것 같지만 많이 그래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주인 세대를 보겠습니다. 현관 좌측에는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아래에 무드등을 설치해서 공간 확보를 더한 점은 건축주분의 센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3단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방입니다. 모든 호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무드등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거실에서 다시 보여드릴 건데 주인 세대 확장을 하지 않고 테라스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방이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 방 또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잘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보시면 타일의 크기가 600각입니다. 아래 원룸들은 이거의 반만한 600에 300짜리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인 세대를 이렇게 그래도 신경 써서 건물을 짓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바닥 타일도 그렇고 변기나 세면기도 보급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주방 공간이고 주방 공간을 돌아서 보면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해당 거실에는 도배지가 없습니다. 대부분 타일이거나 대리석 느낌이 나는, 물론 대리석은 아니지만 그런 마감재를 사용했습니다.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입니다. 양창이 있어서 채광이 아주 좋은 방인데 지금 시간이 4시가 넘어가고 있고 날씨도 안 좋은 관계로 썩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네요. 거실도 큰 창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문을 열면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대략 7, 8평 정도는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은 넥산이나 어닝을 설치해서 비를 막고 데크를 깔거나 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1조권 때문에 깎인 부분인데 어떤 분은 확장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법 없이 짓기도 합니다. 거실도 보시면 센터등과 무드등 그리고 사이드 쪽에 다운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도 디테일입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건물을 매도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인테리어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등 하나, 거실에만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방들에는 벽걸이 에어컨 이런 식의 마감인데 많이 신경 쓰신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락으로 허가를 받은 옥탑층인데 이게 사실상 층고를 이 상태에서 더 높이면 불법인 상태가 됩니다. 마감이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방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키가 175인데 높은 쪽으로 가면 제가 설 수 있을 만큼 정도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위반이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화장실 만들고 가구 넣고 해서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으시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진짜 옥상을 보겠습니다. 옥상 공간인데 보일러실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약은 됐지만 아직 비어있는 호실을 하나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기본적인 중문이 있는 원룸입니다. 화장실에 작은 문도 있고 깔끔합니다. 원룸의 특징은 모든 호실 무드등과 시스템 에어컨이 있다는 점, 그리고 창이 보통은 전체 벽면 높이의 반 정도 차지하는데 이 집은 3분의 2 정도 크기의 큰 창을 사용해서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붙박이장도 크게 돼 있고 색상도 매트 화이트라고 해서 예전에 하이그로시 유광보다 금액이 20% 정도는 더 비싼 마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빌트인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도 다른 원룸들과는 차별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나머지 원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상가 내부를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벌써 날씨가 어두워졌는데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자동문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가 중간에 있는 가벽을 틀 수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밖에서 보셔도 창문 사이즈가 다른 원룸들에 비해서 유독 크다는 점과 방마다 난간을 설치해놨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도로가 6m 도로긴 하지만 인도까지 있어서 체감상 8m 도로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이제 원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소개해드린 건물이 매매 가격이 28억입니다. 그럼 우리 나름대로의 원가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먼저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총 대지가 50평을 2022년도 초에 16억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딱 평당 3,200만원에 매수를 하신 거고, 현재 코너에 있는 이 정도 도로요건이면 3,500만원 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분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통상 주택 외 용도면 농특세, 지방소득세 합쳐서 4.6%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등기비, 인지대, 증지,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 등을 해서 대략 잡아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법정 수수료는 사실상 0.9%로 되어 있지만 건축주분들은 땅을 싸게 사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물건이 좋으면 법정 수수료보다 더 주시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도 법정 수수료 0.9%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토지에 대한 금융비용입니다. 보통 토지감정가의 7에서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건물은 12억을 대출받았고 통상적이라면 10개월 정도면 건물이 준공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1년 반 정도 걸리셨다고 합니다. 이건 천천히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지은 거니 더 득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10개월간 6% 금리로 계산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비 대출입니다. 보통 건축비의 70% 정도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시고 보통 신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리는 높지만 전 6%로 금리 적용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건물이 준공되게 되면 건물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시 취득으로 보고 건축비의 4.6%가 적용됩니다. 일곱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비인데 이건 건축주분께 직접 여쭤본 내용이니 그대로 기입을 했고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총 원가만 최소 28억이 들어갔고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 부분도 한번 아시는 분들은 옆면적을 보고 인테리어나 마감재 사용한 것들을 보면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주변에 도림천도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 여러가지 인프라가 있는 그리고 신대방역에는 난곡선 호재까지 있으니 제가 진짜 장담하건대 3년 뒤면 최소 5억 정도는 안전마진 확보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세하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